오늘 주제는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참 어려운 질환이죠. 알려져 있기로는 이 고생하신 분도 너무 힘든 분도 너무 많으시고, 또 불치병으로도 알려져 있고,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고, 또 어떤 데는 잘 낫는다, 어떤 데는 잘 안 낫는다,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한방도 가봤다가 양방도 가봤다가 대체약도 해봤다가 많이 힘들어하시는 이제 질환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이걸 제가 통찰적인 관점에서 받는 자가면역 질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오토이뮨 디지즈, 영문책에는 자기 면역 세포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이제 무너지는,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면 연골이나 골이 파괴되고, 장이면 장 세포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자가 면역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찰 관점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오염된 몸에 있는 림프가 약해져서 일부가 새어가지고 오염된 결국 독소들이 주위에 퍼져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 면역이란 것은 림프관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림프가 워낙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그 림프 오염된 부분에서 일이 생긴 것 같다. 림프가 콩팥에서 림프가 깨끗해지고 나서 다시 림프가 이제 다시 정맥으로 들어가게 돼야 됩니다. 이 과정에 우리 몸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바깥에서 접촉되는 부분, 옷이 화학 제품이다, 아니면 화장품, 로션 같은 것, 립스틱이라든지 여성 화장품 또는 남성 화장품, 이제 바르는 거에서도 우리가 보존제가 들어가 있죠. 또 공기에서 숨을 마실 때 바깥에 배기가스라든지 미세먼지, 황사, 그리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바이러스, 균, 이런 것들 이제 코로 유입이 될 수 있고요. 입으로는 음식에서 어떤 가공식품, 또 오래된 음식, 그리고 물도 다 화학 용기에 담아서 먹고 있죠. 그리고 또 고기, 생선, 이런 부분들이 다 오염된 강이나 바다, 그리고 오염된 흙에서 먹는 재료들, 아니면 사료들도 또 오염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먹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이런 동물성 식품들에서 좀 더 이런 단백질에 우리가 반응을 좀 더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공이 되어 있고 그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는 호르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코로나,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이 자가면역 질환은 사실은 과거에는 거의 없었던 병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살면서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서구에는 이런 자가면역 질환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고요. 우리도 서구화된 음식, 그리고 서구화된 생활 환경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염된 독소를 훨씬 더 많이 마시거나 먹게 되는 거죠. 과거에 농촌이나 이런 깨끗한 물, 깨끗한 음식, 깨끗한 공기를 맞는 그런 지역에서는 자가면역 질환이 잘 생기지 않고, 이게 도시병입니다. 그리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으키는 병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데, 이 자가면역 질환이 왜 생기냐면은 이제 세포 부스러기, 아니면 안에 있는 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진균들이 다 림프 선을 타고 콩팥에서 여과가 되는 겁니다. 이 콩팥에서 여과가 될 때 잠을 잘 못 잔다든지 늦게 잔다든지 전부 편한 음식들, 가공식품을 또 많이 먹게 되고,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으면 영양 공급이 잘 되질 않죠. 결국은 입력은 적고 저장, 잠은 잘 못 자고 출력은 이제 생각은 많은, 이런 현대의 스타일이 계속 되다 보면 부신에서 스테로이드를 계속 이제 쓰게 됩니다. 결국 부신이 보조 배터리인데, 이 스테로이드를 계속 공급하다 보면 부신이 약해집니다. 그럼 부신이 약해지면 부신이 콩팥을 보조를 해주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오염된 림프를 계속 정화를 시켜주는 역할이 떨어지다 보면 림프가 계속 퍼지게 됩니다. 또 물을 적게 먹고 운동을 잘 안 하고 늦게 잤고 이런 불규칙 생활이 계속 되다 보면 림프가 작아집니다. 이 림프가 작아지고 림프가 어떤 데는 막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림프에 오염된 그 독소들이 한쪽으로 새게 됩니다. 그래서 오염된 림프가 새는 그곳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 그래서 저는 이 자가 면역 질환은 사람들이 조금 용어상 헷갈려하고 아무래도 외국 서양의학에서 따와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일러주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통찰적 과정에서 봤었을 때는 이름을 새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하는 쉬운 용어는 림프 누수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인 것은 결국 오염된 림프가 누수가 되어서 생긴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염된 림프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지를 차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림프가 많은 곳이 피부, 그리고 장, 폐, 이 세 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관절, 침샘 같은 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침범해서 어떤 병이 걸리는지 설명드리면 피부 같은 경우는 피지선을 오염된 림프가 침범을 하면 건선이라고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선이 생겨서 피부가 계속 마르고 인설이 생기는 피부 질환이 될 수 있고요. 그것도 만성염증이죠. 두 번째는 땀샘을 침범을 오염된 림프가 해서 땀샘이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온이 상승했을 때 땀샘이 열리지 못하니까 거기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거죠. 그게 콜린성 두드러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가면역 질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관절이 오염이 돼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토피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팔, 아니면 오금 부위, 사타구니, 아니면 손등 이런 부분에 아토피가 생기는 게 결국은 오염된 림프가 피부 바로 밑에 작용을 해서 비누를 계속 씻으면서 피지가 날아가면 거기에서 그 작용을 해가지고 아토피의 접촉성 피부염, 습진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보통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이 비염이라든지 손발을 같이 찾는 분들이 많은데 어렸을 때 아토피가 생겼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거는 관절 주위에 있는 림프가 이제 오염이 되는 건데 이게 계속 먹는 음식들이 바뀌질 않고 늦게 자고 이런 습관들이 계속 되고 손발이 차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 만성 부신 피로가 계속 진행이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돼서 손의 이제 관절들이 뻣뻣하게 해서 잘 안 움직이고 나중에 손가락에 변형이 된다든지 나중에 수술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이거는 관절 주위에 있는 림프절, 특히 활막세포를 건드려 가지고 오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림프를 전체를 타고 가는데 이게 루푸스가 되겠습니다. 정신성 홍방성 낭찬이라고 하는데 SLE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이게 더 심해져서 이제 심장이나 폐나 전체적으로 다 퍼지고 얼굴에 빨간 홍반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샘이 되겠는데요. 갑상선 샘이나 침샘, 이하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하선, 설하선의 위주로 생기고 눈물샘, 여기에 오염된 림프가 샌다고 하면 눈물샘이나 이하선, 침샘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안구가 건조하고 입안이 마르고 혀가 뻘겋게 되는 이런 쇼그렌 증후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에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든지 아니면 눈이 돌출되는 그레이브스 증후군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 췌장에도 췌장샘이 있는데요. 이게 그 오염된 림프가 샌다고 하면 당뇨, 1형 당뇨가 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단 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다. 그리고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고 늦게 잔다. 이러면은 췌장이 시도 때도 없이 췌장이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 림프가 오염된 부분이 그쪽이 얇아지고 그렇게 터지게 되고 췌장에서 효소가 잘 나오지 않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래서 인슐린이 문제가 생기가지고 이제 당뇨가 생기게 되겠죠. 그 다음 폐 같은 경우는 폐 주위에 있는 림프절이 오염돼서 천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에는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이 얇아져서 어떤 쪽으로는 궤양성 대장염으로 가기도 하고 크론씨 병이라고 그 만성 장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점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종류들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데 이 자가면역 질환이 생긴 기본 원인은 서구화된 어떤 생활, 이게 선진국형 병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오염된 음식 아니면 공기 아니면 여러 가지 제품들과 접촉하면서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잠을 늦게 자면서 림프를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자질 않는다. 그리고 물을 별로 안 마시고 관절을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
처음에 단 음식, 불량식품을 어릴 때 먹었던 것이 결국은 관절이 안 좋아지고 루푸스가 생기는 한 30년 뒤에 이런 시차를 두고 옛날에 그 한 번의 그 원인이 계속 생활에 습관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이 각각의 어떤 피부, 장, 폐에 너무 관심을 두질 않고 그쪽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긴 것이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안 좋은 것들이 꾸준히 일어나서 우리 몸을 우리가 스스로 망친 겁니다. 물론 그 현대 문명의 발달로 생긴 거지만 우리가 음식을 스스로 선택해서 먹은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자가 면역 질환이 이렇게 생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고칠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다시 뒤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물론 골뼈가 변형이 된 거 이렇게 우리가 돌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가장 쉬운 것은 음식을 바꾸는 겁니다. 동물성 식품 그리고 가공식품 이런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게 좋고요. 채식도 우리가 농약이 묻어 있으니까 그런 유기농을 먹는다든지 미리 데쳐서 어떤 이물질을 다 한 그런 현미 그리고 과일, 채소 이런 식품을 드시고 동물식품은 일절 안 드시는 쪽으로 일단 음식을 정화를 시켜야 돼서 몸을 디톡스를 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림프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림프 순환을 시키려면 관절을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뻑뻑한 림프는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따뜻한 물을 자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리터 정도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하수도 처리하는 시간이 밤 시간이 저녁 11시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몸이 가렵다든지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 있는 분들이 많고요. 집중력이 저하가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1시간 정도 설칠 것 같다. 그러면 9시나 10시 정도에는 뭐 이미 침대에 들어가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는 동안은 잠자는 유도제를 잠시라도 도움을 받으셔서 몸 나아질 동안만큼은 좀 그런 약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약이라는 것은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생활 습관으로만 바꾸시는 게 가장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림프 누수 증후군. 이 림프 누수 증후군은 결국은 그 생활 습관과 음식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을 고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고치면 이거는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병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말기로 들어가신 분들은 암의 전 단계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병도 앓고 암도 같이 앓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무척 힘들겠지만 초기 중기 정도가 된다면 충분히 생활 습관과 음식 습관으로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시고 내가 선택한 음식 그리고 내가 선택한 생활 습관이 결국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몸을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건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